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바라보고 이런 바이오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시기일까? JP모건 직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과거에도 나타났었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데이터가 집중적으로 공개된다든지 하는 것은 기대 수준에 비해서 좀 낮을 수가 있거든요. 올해는 이제 특히 어떤 기업이나 어떤 분야에서 이런 메가딜 같은 게 가장 많이 터지게 될까? 기술적 트렌드로 보면 명확한 것은 GLP-1 클래스로 대별되는 비만 치료제로 많은 그 관심과 투자가 몰려있는 상황. 국내에서 보는 TPD를 상당히 좀 앞서가면서 이미 현행적으로 기술 수출이 된 사례도 많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본다면 RNA 관련 기술 관심 많이 가질 수 있다. 앞으로 또 주목해봐야 될 것들은 네, 지구 위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글로벌 투자 생활 명민준입니다. 바이오 투자에서 이 신약 기술만큼 중요한 건 바로 돈이 움직이는 그 순간입니다. 지금 2026년 바이오의 자금 나침반이 돼줄 핵심 트렌드를 확인하는 무대가 열렸는데요. 오늘의 글투템 빅파마와 큰 손들이 다음 타깃을 고르는 무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지금부터 제대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부터 바이오로 시선이 집중되고 자금 흐름도 살아나는 이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포착해야 될 빅 트렌드부터 딜 가능성 그리고 투자 기회까지 우리 포트폴리오에 바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신호만 정확히 체크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HB 인베스트먼트 황상현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좀 제약바이오 좋아하세요? 예,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쭉 연구한 지는 한 20여 년 정도 됐고요. 네. 네, 지금도 계속 투자처로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때요? 저희가 오늘 뭐 이거 다루기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를 공부해서 좀 비례적으로 수익 나기가 되게 어렵지 않아요? 아무래도 좀 그 전문 용어도 많고 네. 또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과학기술의 전문성이 좀 더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개별적인 기업을 분석해서 투자하는 것도 뭐 가능한 방법이겠지만 요즘에는 뭐 ETF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또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10년이나 20년 전으로 돌아보면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아픔을 줬던 뭐 명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막 10분의 1 토막 난다든가 예. 그런 종목들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실제로 실적을 내고 대박을 터뜨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을 하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나요? 네, 뭐 절반 정도는 맞고 절반 정도는 아직은 아닌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레벨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 근저를 이루는 것은 제약 바이오 업계의 개발 트렌드에 사실 중대한 좀 변화가 있다. 개발 트렌드. 네, 이 추후에 조금 더 다룰 얘기이긴 하지만 최근 한 5년간 제약 바이오 업계의 가장 강력한 그 드라이버는 바로 비만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비만 치료제의 그 주요 성상은 이른바 이제 펩타이드라고 하는 그런 물질인데 네. 과거에는 저분자 의약품 또는 뭐 바이오 의약품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완전한 신물질을 창출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신물질 창출하는 진입 장벽 자체가 또 어렵기도 하지만 신물질 한두 개가 뭐 임상에서 실패하거나 뭐 안전성 이슈나 약효 부족으로 인해서 이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에 사실 후위를 도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10분의 1 토막이 나고 기업들이 좌초하는 그런 단초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비만 치료제로 대표되는 그 펩타이드 시대는 이 펩타이드 자체를 신물질로 개발한다기보다는 그 펩타이드의 지속성을 유지시켜주는 말하자면 뭐랄까요, 반도체로 얘기하면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다고 하면 네. 후공정 쪽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제조 생산 기술 또 제형 기술에 상당한 그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넓어졌고
또 그런 장기 지속제형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그 기술은 일종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두 개의 프로젝트가 좌초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계의 개발 트렌드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준비된 상황 예.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레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약간 트렌드와 판 자체가 좀 변화하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진짜 극단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져갔다면 그것보다는 좀 한 번 훼손됐을 때의 그런 데미지는 좀 적어졌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 제약 바이오 업계의 시가총액의 상위 빅2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이른바 시청자분들도 잘 주지하시다시피 CDMO라고 네.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으로 대표되는 말하자면 전문 위탁 생산 업체. 그러니까 바이오 업계의 TSMC가 되어 있는 거죠. 네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없으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중요한 생산 기지화돼 있는 그런 밸류 체인은 약 10년, 20년 전에는 아직 제대로 태동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서 이제 생존 공간을 가짐으로써 이 질적, 양적인 판이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 비해서. 초반부터 제가 궁금한 걸 너무 이렇게 좀 많이 아닙니다. 쏟아냈는데 네. 일단은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게 이제 제약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은 주가 측면에서 들여다 보자면 어떻습니까? 산업적인 측면 말고 주가 측면에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 뭐 당연히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오늘 또 빠지고 있거든요. 알테오젠이나 뭐 보로노이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특히 집중적으로 한 6, 7% 정도 좀 빠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로봇과 IT와 이런 것들이 대세고 거기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바라보고 이런 바이오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시기일까? 다루는 게 유의미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보통 이제 약간의 그 JP 모건을 전후해서는 계절성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도 보면 아무래도 JP 모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CES와 더불어서 주요 산업의 연초에 하는 워낙 빅 이벤트다 보니까 네. JP 모건을 앞두고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다가 막상 그 JP 모건 이벤트 자체에서 뭐 대규모 딜이 갑자기 발표된다든지 혹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데이터가 집중적으로 공개된다든지 하는 것은 기대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낮을 수가 있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그래서 JP 모건 직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과거에도 나타났었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JP 모건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확인되는 그러한 어떤 기술적 트렌드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잘 소위 말해 포지션 돼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이제 부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또 매수 찬스로 작용한 사례도 많았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뭔가 단기적인 매매로 트레이딩으로 활용을 하려면은 이게 좀 어렵고 이 트렌드를 알아서 이거를 쭉 어떤 기업은 가져가 봐도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힌트가 될 것 같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2일부터 15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이렇게 대표 주자들이 또 메인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체크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이번에 일단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JP 모건이 워낙 이제 빅 이벤트고, 근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메인 세션 혹은 아시아 퍼시픽 세션에서 발표하는 기업들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알테오젠, D&D 파마텍, 휴젤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휴젤을 제외하면은 앞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이제 이 글로벌하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CDMO, 이제 생산 이슈와 직결이 돼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과 D&D 파마텍은 두 기업이 전부 다 이제 기존 치료제의 말하면 복용이나 투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는. 이제 알테오젠은 이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를 바꾸는 이제 글로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고, 네. D&D 파마텍은 또 주사제로만 가능했던 것들을 경구제로 전환하는 그런 이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신약, 신물질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어떤 생산, 제재화에 있어서 혁신을 가져왔던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번에 대표적인 세션을 발표한다는 것들은 좀 시의성이 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이 많은 기업들이 JP모건 장내 또는 그 외곽에서 많은 그 빅파마들과의 전략적 제휴라든가 관련된 또 사업 개발 미팅을 갖게 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올 걸로 또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하시는 포인트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글쎄요, 뭐 워낙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이 소위 말하는 모달러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의약품의 여러 가지 성상에 따라서 그 기술적 트렌드를 구분을 하는 것을 모달러티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네. 최근에 그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모달러티는 ADC, 그러니까 약물 항체 접합 부분이 또 있었고 네. 최근에는 이제 주사제를 경부제로 바꾸는 어떤 제형 개선 기술이 최근에 있었고 네. 앞으로 또 주목해봐야 될 것들은 이 RNA, 그러니까 일종의 유전자 응용 치료인데 좀 더 근원 치료 나가는 이제 RNA 쪽도 많은 이제 관심을 받고 있죠. 그 외에 또 펩타이드와 약물을 접합하는 PDC라는 개념도 있고 또 방사성 의약품을 접합하는 RDT라는 그런 개념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소위 모달러티를 시도하는 국내 업체들이 많이 있고 네. 이번에 JP모건에서도 많은 미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제형 개선이라든가 생산 이슈로서 기술 수출 내지는 대량 수주가 발생을 했다면 흔히 이제 많이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모달러티에도 새로운 그런 좋은 소식이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네. 그런 나올 수 있는 기반이 이번 JP모건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핵심 키워드로 AI, 뭐 생물보안법, 그리고 뭐 GLP-1 이런 거를 꼽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K바이오 업체에 대입을 해본다면 어떤 기업들이 어떤 특성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우 정확한 그 딱 키워드를 딱 짚어주셨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만 치료제가 지난 한 5개년 동안의 제약 바이오 업계 사실 거의 블랙홀처럼 네. 모든 이 혁신적 이슈를 다 쓸어 담는 그런 형국을 보였기 때문에 예. 이 비만 치료제의 대표적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GLP-1은 여전히 진짜 중요한 화두가 될 텐데 그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글로벌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릴리와 노보의 이제 동향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이고 네. 국내 업체로 본다고 하면 현재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한미약품이 2026년 올해 이제 국내에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고 주 1회 주사 제형을 월 1회로 또 바꾼다든지 아니면 경부제로 바꾸는 그런 부분들 이 말씀드렸던 D&D 파마텍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 제형 개선과 또는 이중작용, 삼중작용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에서 어떤 그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 임상 진전이 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네. 또 하나 그 GLP-1 관련돼서는 이 국내 투자자분들이 그닥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보험 적용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 보험 적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GLP-1 연관 제제들이 보험 적용이 가능한 다른 적응증에서 얼마만큼 효능을 보일 수가 있느냐. 사실은 이것이 시장 전체 판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물보안법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이자 정치 경제학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일종의 수혜를 보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CRO 그다음에 이 임상 연구 대행 기관 위탁 생산 대행 기관이라고 보이는 업체들이 중국에서 굉장한 그 강점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생물보안법이 미국의 이 생물학 제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결국 중국을 배제하고 가겠다. 이렇다 네. 보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글로벌적으로 검증돼 있는 반복성과 재현성, 이 순도면에서 검증돼 있는 생산업체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생물보안법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또 그 셀트리온 같은 이 CDMO 업체들로서는 굉장히 이 기회를 공략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인상적인 것은 그 글로벌 비만 치료제 대장주인 엘라이 릴리의 미국 공장을 셀트리온이 약 4천억 원 정도를 네. 들여서 이제 인수하는 그런 이벤트도 발생을 했는데,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AI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화두인데,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사실 AI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AI가 굉장히 현재 만능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지만, 결국 AI가 가장 잘하는 분야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분석과 해석 능력이거든요. AI라고 하는 것이 AI를 모토로 건 전면에 내세운 그 자체를 비즈니스로 하는 바이오텍이라든가 뭐 의료 전문 기술 업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기존의 제약 바이오텍 업체들의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러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AI 리터러시가 있는 기업일수록 초기 단계의 연구 또 임상 설계에서부터 얼만큼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뒤로 갈수록 생산성에서 굉장히 큰 격차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GLP-1이랑 생물보안법이랑 AI 쪽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정보가 많다 싶었는데 듣고 나니 안 중요한 게 없어가지고 네, 네. 이걸 뭐 하나 빠뜨릴 수가 없는 그런 이슈들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요거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뭐 조심스럽지만 가장 많이 또 기대하시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올해는 이제 특히 어떤 기업이나 어떤 분야에서 이런 메가딜 같은 게, 호재 같은 게 가장 많이 터지게 될까, 어디를 좀 집중해서 내가 업데이트를 많이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거는 좀 말씀하시 주실 수 있나요? 글쎄 뭐 개별 기업적 단계까지는 뭐 특별한 정보가 있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예.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기술적 트렌드를 보면 명확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그 GLP-1 클래스로 대별되는 비만 치료제로 많은 그 관심과 투자가 몰려 있는 상황, 그리고 아직도 이 뭐 근손실 제어라든가 기존의 비만 치료제들이 해결해야 될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작년 11월에 이제 ABL 바이오가 굉장히 빅 딜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런 뭐 뇌혈관 장벽, BBB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투과시키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존 약물을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약물을 효과적으로 몸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과 관련돼서는 네. 여전히 많은 관심들이 몰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일단 RNA 관련 기술, 이런 부분들은 이 작년 혹은 재작년에도 일부 이제 기술 수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차세대 모달리티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다. 또 이제 타겟 프로테인 분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약물은 기존에 있는 단백질의 오작용을 어떤 화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그 단백질에 부착돼서 그 기능을 제어하는 거라고 한다면, 타겟 단백질 분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단백질 자체를 아예 소멸시켜 버리는 네. 거거든요. 뭔가 근원 치료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것을 TPD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그런 TPD를 에서 상당히 좀 앞서가면서 이미 선행적으로 기술 수출이 된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TPD를 비롯해서 이 새로운 모달리티, 이런 쪽으로 기술 수출이 계속 좀 진행될 여지는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에서 특히 우리가 좀 집중해서 공부해 볼 만한 기업들은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TPD라든가 또 RNA 또 그 이 장기 지속형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쪽에서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말씀드렸던 이제 알테오젠이라든가 D&D 파마텍 같은 이제 기존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난 ABL 바이오를 포함해서 그런 기업들도 있고, 또 상당 부분 또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름 세라피틱스라든가 네네. 또 에이프릴 바이오를 비롯한 또 RNA 관련돼서는 또 올릭스라든가 알지노믹스, 최근에 상장돼 있듯이 그런 RNA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 혁신 기술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 네. 이런 업체들이 전 업체들의 기술들이 이제 좀 연구를 해볼 만한 이제 그런 쪽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RNA가 이제 중요한 모달리티의 하나가 된다고 하면 네.
연관해서는 또 ST팜이라든가 또는 뭐 삼양바이오팜 최근에 인적 분할에서 재상장됐지만 네. 이 RNA와 연관된 그런 어떤 CDMO 역량을 갖춘 업체들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여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빅파마들의 행보 어떻게 될까요?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화이자,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 빅파마들이 총출동하는데 올해는 이쪽이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글로벌 비만 대장주인 일라이 릴리의 움직임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고요. 네. 왜 그렇냐 하면은 일라이 릴리가 위고비라고 하는 노보 노르드스크의 제품이 시장을 열었다면 이 터르제파타이드라고 하는 그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그 두 개의 상품명으로 출시된 엘라이 릴리의 이 제품이 이제 시장에 소위 말하는 베스트 인 클래스 제품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 이점을 기반으로 해서 일라이 릴리는 이중작용제의 장기지속형 또는 삼중작용제 그리고 경구제 입으로 먹는 이제 이것은 펩타이드가 아니라 저분자 의약품, 과거와 같은 화합성 의약품으로 오프글립트론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잘 될 경우에는 또 게임 체인저. 그래서 엘라이 릴리가 다른 업체들보다 항상 한 발자국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의 그런 데이터,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가 불과 지난 한 연말부터 몇 주간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그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수조 원대의 인수합병 딜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지금은 어떤 이 제약 바이오 업계의 트렌드를 상당히 주도하고 있는 그런 빅파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 PER 8배라고 하는 주가 수준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 성과에 비해서는 좀 퇴색된 그런 느낌인데 비만 치료제 시장에 상당히 일찍 뛰어들었지만 임상 실패로 인해서 한번 좀 이 후퇴를 맛봤고 최근에 우리 D&D 파마텍 기술을 라이센스 인해간 메세라를 굉장히 공격적인 이 가격 제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수에 성공하면서 다시 어떻게든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한번 붙어보겠다. 네. 이제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고 하는 전장에서 어떤 이 입장들을 보이고 있느냐, 혹은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그런 단초들을 내세우느냐가 또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인식하시듯이 유한양행 렉나자의 카운터 파트이자 네. 또 리가캠 바이오의 개발 파트너이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의 어떤 발표 이런 것도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시사점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한미약품이 에피페그누타이드라고 하는 그 제품을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좀 MSD의 어떤 이 동향 네. 이런 것들도 직간접적으로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저희가 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요소들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요거를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리서치도 해보시고 본인만의 데이터를 쌓아 나가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업을 보시고 선정하실 때 투자하시거나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특정한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아, 이런 기업은 좀 미래 성장성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좀 투자해 놓으면 될 것 같고 이런 기업은 조금 내가 발목 잡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뭐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실은 이 바이오텍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적절한 지표로 거론이 간주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현금 흐름입니다. 네. 모든 기업들이 결국은 현금 흐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성장이 결국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 워렌 버핏이 굉장히 극찬한 윌리엄 손다이크라는 사람이 저술한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현금의 재발견.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 번 정도는 일독해 보실 만한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전설적인 이 주가 상승을 이뤘던 CEO 8인에 대한 이제 이 부분들인데 결국은 그 현금을 잘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금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느냐 이것이 이후에 이제 주가와 기업 가치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 바이오텍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어들이는 단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또 자금을 조달하고 또 기술 수출을 통해서 또 거액의 현금이 한꺼번에 유입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일정한 기간 동안 소위 따박따박 들어온 현금보다 그렇게 이 부정기적으로 다량의 현금이 들어오는 게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일정한 부분에서 그런 바이오텍의 경영자들은
이 경영자이지만 하나의 투자자, 음. 개별 프로젝트 중에서 내가 어디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을 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고도의 투자 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텍이 기업들일수록 어느 부분에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네. 이 재무제표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혹은 뭐 기업들의 그 프로젝트 IR 활동을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현재 지금 투자를 어디다 하고 있는지는 불과 3년, 5년 뒤에 어디에 성과가 날 것이냐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요새 진짜 잘 나가는 기업들은 이 오너나 CEO가 공학적인 아이디어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영자적인 DNA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꼭 맞아 떨어져야 네. 기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기업 선정하실 때 기준을 한번 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아, 요거는 이제 너무 뒤에 얘기해서 그런가 앞에 얘기할 걸 그랬어요. 이제 부사장님이 너무 잘 아신다 싶었는데 LG화학의 연구원의 리서치 센터장도 지내셨고 또 자산운용사 최고 투자 책임자도 지내셨고 종근당 홀딩스 대표님까지 또 거치셔서 지금 이제 부사장님까지 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아까 설명했던 공학적인 아이디어랑 경영자적인 DNA 둘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뭐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네. 오늘 바이오가 이제 주제니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바이오 투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현금 흐름, 지금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 기업,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 시선에서 실적으로 이미 검증된 기업들, 그리고 아직 실적은 좀 부족하지만 기술적인 성과나 혹은 잠재력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기업, 이렇게 좀 기업을 나눠본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 실적으로 검증됐다는 것은 이제 바이오텍에 좀 국한돼서 보자면 이제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캠 또 ABL 같은 대규모 기술 수출을 했던 기업들. 그러나 뭐 아직 그 기업들도 발표됐던 어떤 대형 기술 수출의 기술 수출료를 다 유입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어떤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기술 수출을 해봤던 기업들은 일단 데이터 정합성, 기업의 실력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정도 규모의 기술 수출은 아니지만 상당 수준의 기술 수출을 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 특정 기업을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오름 세라피틱이라든가 또는 뭐 올릭스라든가 여러 이제 거론드리지 못한 미처 거론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은 조금 더 큰 규모의 기술 수출을 해볼 수 있는, 왜냐면 일단 말씀드렸듯이 중급 이상의 기술 수출을 해봤던 이 데이터로서 내가 보여주는 어떤 실력 검증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본다면 아예 이전에 의미 있는 기술 수출이 아직은 되진 않았지만 완전히 차세대 모달러티, 말씀드렸던 이제 RNA라든가 또는 이 펩타이드 드럭 콘주게이트라고 하는 뭐 PDC라든가 네. 방사성 의약품이라든가 뭐 이런 또 새로운 모달리티 쪽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요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약바이오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요거를 보실 테니까 부사장님이 그분들한테 뭐 조언이나 팁이나 이런 거를 꼭 바이오 투자나 제약바이오 쪽은 요렇게 하면은 조금 승률을 높일 수 있다. 혹은 요런 점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요런 거를 좀 팁을 주신다면? 글쎄 뭐 중간에 말씀드렸던 걸 정리해서 한 세 꼭지 정도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정도는 제약 바이오텍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도 유효할 수 있지만 ETF나 이런 부분들을 투자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어떤 투자의 팁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의 그 데이터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은 이 데이터의 일관성 내지는 관리 능력 이런 부분들이 개별 기술을 판별하는 것만큼 상당히 좀 중요한 역량이 된다. 근데 그들의 데이터 관리 능력은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최근에 뭐 임상 단계에서의 그 발표라든지 보면은 미묘하게 이제 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예를 들면은 뭐 전임상 단계에서는 이런 지표를 중시하다가 임상 일상에서 또 지표가 또 미묘하게 바뀐다든지 일관성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요?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잘 관찰을 하다 보면 흔치 않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일관되게 계획적으로 중간에 이것이 뭐 사정 변경해서 바뀔 수도 있지만 그건 그만큼 또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전략적인 어떤 지표를 잘 선정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 생산 단계까지를 염두에 둔 어떤 그런 데이터 생성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업들의 어떤 공식적인 발표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기술적인 트렌드 변화를 뭐 아주 미시적으로 다 100% 기술적인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는 네. 없으시겠으나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뭐 완전히 신물질이냐 또는 장기 지속형 제형 같은 어떤 약간은 이제 혁신적인 개량 기술이냐, 소위 말하는 완전히 새로운 모달러티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에 따라서 나름 이제 기업들을 좀 구분하고 그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네. 그것이 일종한 바이오텍 내에서 일종의 분산 투자 같은 개념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을 세부적으로 딱 알아듣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네, 해야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 바이오 자금의 나침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바이오 시장의 이제 수익 좌표를 찍어봤는데요. 바이오 핵심 트렌드부터 투자 전략까지 투자자 관점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신 HB 인베스트먼트 황상현 부사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